사실 지금 정책이 자꾸 네. 손바닥 뒤집어 엎듯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부동산은 금방 푼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신당 임장군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이런 경제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투자나 부동산 이런 것들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걸 가지고 왔냐면 일명 부동산 예언. 좀 색다른 컨텐츠이긴 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나 사실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팔고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대한민국 부동산 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 서울 경기권을 제외한 선생님이 신점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의 부동산 뭐 땅이나 집들이 좀 가격이 오를 것 같다. 혹시 그렇게 보이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네. 부동산 경기가 일본처럼 막 지금 안 좋아지는 상태거든요. 계속 네. 그게 일본 따라간다고 약간 네.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한참 진짜 핫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도 예전에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부동산은 아예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사실 지금 정책이 자꾸 네. 손바닥 뒤집어 엎듯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부동산은 금방 푼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조금 힘들다. 앞으로 조금 힘들다. 네. 어, 서울, 경기 어느 지역, 특정 지역만 오르고 나머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요. 나머지는 거의 없다. 네. 이제 부동산 투자로 돈 벌는 시대는 가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어렵다. 알겠습니다. 좀 약간 제 생각과는 좀 약간 다른 예언이 좀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막아놓고 그 법을 지금 이제 만드는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최근에 이 아파트 근저당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법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선생님 이 부분은 좀 신점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이실까요? 뭐 맞죠. 그 사실이. 말씀 잘하셨네. 맞죠. 그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이래저래 다 막아놓고 사실 주식으로 몰빵하게 다 사람들이 도박에 미친 사람들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이 최초에 했던 그 코스피 공약 이런 것들도 다 계산 안에 있었던 거네요. 당연하죠. 그거 이제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꼼수라 그러죠?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그럼요. 그것들이 그래서 좀 밝혀질지도 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밝혀지는 것보다는 뭔가의 사람들이 또 대부분은 다 알고 있겠죠. 그죠? 이 보시는 시청자들도 알고는 있을 거야. 근데 네네. 이거를 밝혀지게끔 놔두겠냐고. 머리가 비상하다 그랬잖아, 제가. 맞습니다. 어떻게든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막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럼 부동산 지금 이 규제가 조금 완화되거나 아니면 조금 뭔가 제가 봤을 때 좀 수정사항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그거는 한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면 조금씩 풀려가지 않을까 보여요.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지나가면 될까? 글쎄요. 쉽게 푼다고는 안 나와요. 일단은 이게 원래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부동산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쉽게 이걸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그렇게 도박에 미치게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겠죠. 상상이 막힐게요. 진짜 많겠죠. 엄청 많지 않을까요? 지금 이 난리가 날 정도로. 근데 그러니 잘했다고 하겠죠. 사람들이. 일부는 정말 코스피 잘 5천까지 하겠다라고 한 거를 지켰잖아요. 공약을. 네. 그러다 보니까 으쌰으쌰 난리 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걸로 그렇죠. 돈 번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최근에 또 이 부동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논란도 있었고 최근 또 선거 관련 이슈 때문에 또 지지율이 또 엄청나게 내려갔거든요. 그럼 이왕이 보신 김에 그 지지율 다시 반등할까요? 쉽게 반등은 안 할 것 같아요. 어... 지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내년에 가면 더 오히려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더 시끄럽고 더 복잡한 일이 있을 거다. 쉽게 복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지만 자리는 내려오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선생님 예언하셨던 대로.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 부동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전에 매매 비방도 저희가 한번 촬영했었잖아요. 네. 좀 부동산 관련해서 좀 고민을 가지신 분이 선생님께 상담을 온다면 선생님 좀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움직이시지 않아야 된다면 저는 조금은 참고 묻어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시는 분들은 또 급하게 팔아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네네. 또 상담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냥 뭐 급한 게는 묵혀놔라. 네, 일단은 지금 또 정권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바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네. 아직까지는 지금 숨통이 조이는 상태고 부동산으로 뭔가 움직일 수가 없는 진짜 손발이 묶인 상태잖아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만약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길게 봤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결국에는 좋아질까요? 길게 봤을 때 저는 28년도, 29년도 되고 나면 조금 부동산 경기가 열린다. 28, 9년도? 네. 그때 되면 조금 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데 옛날만큼 최상가로 쳤을 때 시절만큼 부동산 경기가 다시 올라갈 걸로 보이진 않아요. 금전으로. 그러니까 이득을 보고 할 정도로 네네.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잖아요, 부동산으로. 네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컨텐츠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뭐 부동산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사거나 팔거나 뭐 이런 매매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주로 지금 제일 고민이신 분들은 이 증여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증여세 이거는 선생님 혹시 좀 규제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시는지. 세금 계속 사실 말들이 너무 많아서. 세금 계속 때려맞지 않을까요? 세금 많이 걷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나는 짜증나, 국군 얘기하면. 사실 국군도 아니지만 이게 국군 얘기 같은 얘기로 흘러가는데,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게 이런 부분이, 다른, 뭐라 그래, 그지들도 아니고, 진짜 표현하자면은, 국민들한테 돈 무슨 지원금 해갖고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주면 뭐해, 주지를 말라고 차라리. 안 그래요? 아니 이거 더 힘들게 사는 길이야 진짜로. 그냥 목 졸라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 저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이상 이제 말씀하시면은 채널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그 법도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 법은 또 쉽게 그렇게 금방 바뀐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세금 걷어야 되니까. 안 나와 그렇게. 세금 걷어야 돼.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진짜 그냥 체감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곧 있으면 망할 정도예요. 이거 이러다 큰일 날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좀 뜨거워지셨는데 조금 식히시고요. 영상 보시고 또 저희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정말 뜨거운 말씀과 귀중한 정보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